이번 에피소드 8화는 완다의 과거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실제로 1693년 매사추세츠주 세일런 마을에서 열렸던 세일런 마녀 재판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통해 다른 마녀들을 배신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녀였다는 것이 밝혀진 에거사가 완다가 가지고 있는 끝없는 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많은 떡밥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완다는 미국 드라마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던 아버지를 두었던 덕분에 미국 시트콤을 매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전 중인 소코비아에 살고 있던 완다의 집이 폭격을 맞게 되면서 완다와 피에트로는 부모님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눈앞에 떨어진 스타크 산업의 미사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려 이틀이나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당시 한 차례 언급되었던 것이었지만 3 feet from our faces. And on the side of the shell is painted one word. Stark.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실은 미사일이 불발탄이었던 것이 아니라 완다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능력을 각성해 이를 막았던 것이고 이후 그녀가 즐겨보던 시트콤의 대사처럼 이는 악몽일 뿐이고 이 에피소드가 끝나면 너는 이 모든 것이 나쁜 꿈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라는 바람대로 그녀가 이에 대한 피에트로와 자신의 기억을 조작해버리게 되면서 여태껏 미사일이 불발탄이었다고 믿어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It was all a bad dream. None of it was real. 결국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트라우마가 스타크 산업의 토스트기 광고로 표현되어 완다의 시트콤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린 완다가 그저 나쁜 꿈이기만을 바랬던 이러한 상황이 진짜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웨스트뷰에 있는 모든 것은 진짜였다 라고 언급하는 모니카를 통해 이러한 웨스트뷰는 완다가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바래었던 꿈만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죠. Oh, Wanda's twins are hers. Everything might look fake in the TV, but everything in there is real. 또 하이드라의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완다가 지원자 중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실험에서 마치 마인드 스톤에게 직접 선택을 받는 듯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마인드 스톤에 비친 모습을 통해 이후 완다가 진정한 헥스 파워 혹은 카오스 매직을 손에 넣어 스칼렛 위치로 각성하게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같은 장면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그간 MCU에서 막시모프 남매의 능력은 인피니티 스톤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난 2019년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완전히 인수하게 되면서 엑스맨이나 판타스틱 4, 데드풀 같은 20세기 폭스 소속의 마블 캐릭터의 판권이 마블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덕분에 얼마 전부터 마블이 와칸다 파일에 소코비아인들에게는 특별한 유전적 변이가 있었고 마인드 스톤은 이러한 막시모프 남매에게 잠재되어 있던 변이된 유전자의 힘을 일깨웠을 뿐이다 라는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발표하기도 하는 등 뮤턴트를 MCU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합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막시모프 남매가 실은 원래부터 뮤턴트였다라는 설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당시 울트론이 막시모프 남매에게 어째서 너희 둘만이 스트러커의 실험에서 살아남았는지 궁금했지만 이젠 아니다 라고 언급하여 막시모프 남매의 오리진 스토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이미 계획해두었던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이죠. I wondered why only you two survived Strucker's experiments. Now I don't.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등장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MCU에도 돌연변이, 즉 뮤턴트가 존재해왔지만 이 같은 능력이 겉으로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고 완다의 경우 이러한 뮤턴트 유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인피니티 스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능력을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각성했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같은 내용을 미루어 본다면 앞서 여러 영상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총 4번의 스냅에서 발생한 인피니티 스톤의 에너지 폭발로 전 세계에 있는 뮤턴트 유전자가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인피니티 스톤의 에너지 폭발에 영향을 받은 뮤턴트 중 하나가 바로 모니카로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모니카는 같은 인피니티 스톤의 파장으로 만들어진 웨스트뷰를 여러 차례 오가는 동안 그 유전자의 변이가 더욱 빨라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5년간 분립되었던 모니카와는 달리 분립이 되지 않은 채
인피니티 스톤의 에너지 폭발을 지난 5년에 걸쳐 적응 중인 다른 뮤턴트들은 이미 그 능력이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장면에선 완다가 비전과 처음으로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을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완다와 비전이 함께 보고 있는 시트콤에는 남성이 수리하던 집이 무너져 버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비전이 수리하던 그네가 무너지던 장면이 이 같은 장면에 대한 완다의 기억이 재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완다가 어린 시절 즐겨보았던 더 딕 밴 다이크 쇼 시즌2 에피소드 21편의 여러 장면도 비전과의 행복한 삶을 통해 재현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웨스트뷰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시트콤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것과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다른 광고가 등장했던 것은 완다가 해당 시트콤을 봤을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광고로 표현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블립에서 돌아온 완다가 비전의 시체를 찾기 위해 소드의 본부까지 쳐들어가는 장면에선 타일러가 비전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성능의 AI를 갖춘 무기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대사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The most sophisticated sentient weapon ever made. 해체된 비전을 바라보며 그만하라고 외치는 완다의 모습이 미세스 하트 부인을 연상케 한다는 점이나, 비전의 시체 내부에서 육각형 형태가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완다를 조준하고 있는 소드의 요원 중 한 명은 이미 오래전 유출된 이미지에 찍힌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점 등 소소한 디테일을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만한 부분은 바로 타일러가 모든 사람이 소울메이트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인데, Not everyone has the kind of power that could bring their soulmate back online. Forgive me. Back to life. 이는 곧 타일러가 완다의 현실 조작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어쩌면 타일러가 이처럼 완다에게 비전의 시체를 해체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 자체도 모두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이 같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이유가 바로 완다로 하여금 비전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직접 재창조하게 만들기 위함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웨스트뷰가 완다의 현실 조작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된 계기 자체도 완다가 비전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휘말린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비전의 시체를 보고 큰 절망에 빠진 완다, 즉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타일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는 곧 타일러가 에거사의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메피스토나 나이트메어가 변신한 모습, 혹은 그의 또 다른 하수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에거사가 보여준 완다의 과거에는 완다가 웨스트뷰 전체를 조작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앞선 에피소드에선 완다가 우리가 만든 가짜 세상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나, intentionally expanding the borders of the false world we created. 완다가 방문한 실제 웨스트뷰의 주민들도 이미 어딘가 모르게 우울한 모습이었다는 점, 허브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이러한 웨스트뷰에는 도티와 같은 핵심 인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에거사는 이러한 웨스트뷰 지하에 위치한 공간, 즉 다크홀드로 추정되는 마도서가 위치한 곳이 내가 이곳을 감지했을 때 라며 마치 원래부터 존재했던 곳을 발견했다는 듯이 언급했다는 점, I sensed this place. 소드에서 비전의 시체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한 완다가 소드에 올 때도 같은 차를 타고 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탄 직후 마치 해당 부동산 증서를 처음 본 것처럼 반응했다는 점, 그리고 이 같은 부동산 증서에는 완다와 비전의 이름이 양수인으로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의 공동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지만, 이 둘이 호감을 갖기 시작한 11호 모레부터 비전이 죽음을 맞이한 인피니티 워 당시까지 완다는 줄곧 정부에게 쫓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동산 증서에 직접 이름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완다가 비전을 재창조하는 등 그녀의 현실 조작 능력을 각성하게 만들기 위해 타일러가 모두 의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었고, 더불어 이러한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던 웨스트뷰 자체도 완다가 직접 현실 조작을 하기 이전에 무언가 또 다른 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앞서 완다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완다의 과거를 들여다보았던 에거사 역시 완다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정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실은 완다가 현실 조작을 하면서까지 외면하고자 했던 다양한 트라우마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만들어 그녀가 이러한 트라우마들은 물론이고 웨스트뷰에서의 삶마저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완다가 진정한 스칼렛 위치로 폭주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바이며 이러한 에거사의 의도는 우린 아직 할 일이 있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We've got work to do.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웨스트뷰는 메피스토나 나이트메어 혹은 그의 하수인인 에거사가 미리 꾸며놓은 준비된 무대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그간 베일에 쌓였던 에거사의 브로치가 그녀의 어머니의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마녀들의 리더인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머리에 왕관으로 보이는 형상의 물체가 생겼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는 향후 스칼렛 위치로 각성한 완다 역시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마녀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왕관의 형상을 한 것을 쓰고 있는 것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죠. 참고로 이러한 장면은 아주 오래전 유출되었던 이미지 속에서 마녀의 복장을 하고 있었던 캐서린 안의 바로 그 장면이기도 했는데 해당 장면에선 에거사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마녀를 배신했다 라는 식으로 언급했고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지식을 훔쳤다 라는 식으로도 언급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는 그녀가 앞선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미스테리의 마도서를 훔쳐 보라색으로 표현되고 나는 다크 디멘션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닐까 싶은 바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마법이 다른 마녀들의 마법과는 다르게 푸른색이 아닌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의 쿠키 영상에는 작년 7월 워런 채널의 영상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 속 화이트 비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타일러가 만들고자 했던 지각이 있는 무기는 화이트 비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타일러가 죽어가는 비전을 보고도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완다가 비전을 단순히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했다는 것에 놀란 것과 완다가 이처럼 비전을 재창조하여 움직일 수 있는 파워 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타일러는 비전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 소스가 완다의 카오스 매직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결국 이러한 화이트 비전을 구동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참고로 이번 에피소드에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타일러가 완다에게는 아무런 닉네임이 없냐고 물었던 것이 스칼렛 위치라는 닉네임의 등장을 암시했던 것처럼 No funny nickname. 실제로 완다가 스칼렛 위치라고 불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That makes you the Scarlet Witch. 해당 대사를 읊조리는 에거사의 목소리가 마치 무언가에 빙의된 듯한 것을 보면 Your children. Vision. 이는 앞서 등장했던 마도서의 힘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나 이러한 마도서를 창조한 고위급의 악마가 그녀를 어느 정도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에피소드에는 완다가 들고 있는 부동산 증서의 양도인에 완다 비전의 아트 디렉터 이름이 이스터에그로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완다가 웨스트뷰에서 처음으로 현실 조작을 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녀의 집이 블럭 모양으로 결합되는 것은 하우스 오브 M의 커버 디자인을 오마주한 것, 그리고 완다가 에거사의 집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땐 조용히라는 마치 완다의 붉은색 파워를 의미하는 이스터에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매 에피소드가 끝나면 가장 먼저 등장했던 문구인 Please Stand By가 이번 에피소드엔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떡밥들 중에는 에거사가 완다에게 넌 신화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던 점이나 You're supposed to be a myth. 유독 미스치프라는 단어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것을 보면 Like mischief. but a silly mischief that always becomes fine. 이는 향후 완다 비전이 갓 오브 미스치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로키와도 그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